자, 그럼 블루 어플 들어가겠습니다. 이 물고기 모양의 블루 어플은 예전에 유튜버가 이 어플을 써서 자기는 모든 유튜브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알게 됐었던 어플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일단 기능이 제일 좋으면서도 로고가 찍히지 않는다라는 장점에 제가 이 어플을 활용하게 됐었던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제가 프로젝트를 이전에 만든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새 프로젝트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열도록 할게요. 자, 미디어에는 모든 사진과 블로 스톡 그리고 프로젝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블로 스톡 같은 경우는 블로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스톡 이미지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이미지나 카운트다운, 인트로와 같은 이런 모양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활용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배경이나 동영상을 가져오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젝트는 제가 만들었던 것들이 여기 프로젝트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 영상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것들을 다시 불러다가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진은 우리가 일단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비디오나 사진을 가지고 모든 사진에서 보여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좀 골라주시겠어요? 사진하고 영상을 고르시면 돼요. 다 선택하신 분은 빨간색 화살표. 근데 만약에 내가 선택했던 거 얘랑 순서를 바꾸겠다 하시는 경우는 여기에서 꾹 눌러서 이렇게 순서를 그냥 바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설정으로 넘어왔는데요. 프로젝트 제목을 지을 수 있고 화면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 거라 16대 9로 만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쇼츠를 만들 거야 하시는 분은 9대 16으로 만들면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뭐 인스타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내가 인스타용 영상을 만들 거야. 그러면 뭐 1대1이나 인스타에서도 릴스나 스토리 영상을 만들 거야. 그럼 9대 16이나 이렇게 화면 비율을 다양하게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기본 세팅 16대 9로 할 거고요. 영상의 배치는 그대로 끼움으로 맞춰 놓은 채로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내 영상이 그냥 이어진 채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지는 거 보이죠? 자, 잠깐 저는 멈춰 놓을게요. 자, 영상의 순서를 바꿀 때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순서를 바꿀 수 있었지만 이 블로가 좋은 점은 여기 이렇게 표식이 있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순서를 차례대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바꿀 수가 있게 재정렬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영상 편집 어플보다 정렬 부분은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일 거라 밝기 조절하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건 여기 끝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요거는 클립을 우리가 여러 개를 가져왔잖아요. 이 클립들 간의 순서를 다시 재배열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하고 영상들이 보일 때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영상을 여기 있는 이 사진을 이쪽으로 가져오고 싶다 또는 요 앞으로 가져오고 싶다 하면은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좀 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영상에 이런 영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앞에 예를 들어서 왜 좋아하는 어떤 가수의 춤이나 안무 영상이다 하면은 뭐 영상을 처음에 그냥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슬로우 영상 보기에서 영상을 느리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영상을 똑같은 걸 또 복제해서 나타내 줄 수도 있죠. 그러면 해당 영상을 선택해서 복제하시면 바로 영상이 또 복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클립 부분이 조금 더 편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옆풀이. 자, 그럼 이렇게 복제된 영상이 나왔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도 복제는 되고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새로운 다른 클립,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을 여기다 더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옆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내가 안 가져온 클립이 있다. 빼먹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운동화 말고 기영이만 빼꼼 보는 곰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넣으면은 이 곰 사진을 이렇게 한 장 더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해요. 또 만약에 클립을 내가 잘못 가져왔다, 삭제하겠다 할 때는요. 해당 클립을 선택하시고 밑에 보시면 편집에 삭제 보이죠? 삭제 누르면 클립을 아주 간단하게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에다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을 가져온 게 여기 양옆에가 좀 덜 채워져서 안 예뻐요. 그러면 요 화면에서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늘려주시면 화면을 내가 원하는 정도의 사이즈로 맞춰주실 수가 있죠. 요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위치도 내가 밑으로 좀 내려놓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위치도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진이라 사진의 초가 지금 3초로 맞춰져 있는데 내가 이 사진을 좀 더 길게 보여지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양쪽에 혹시 이런 표식 보이시죠? 이 표식을 눌러서 끌어주시면은 사진의 길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자, 사진을 이렇게 늘렸고 이 사진을 클릭해서 보았을 때 이 밑에는 크기 변경, 레이아웃, 배경,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에다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고 싶어요. 그럼 이 사진을 선택한 채 하단에 이 애니메이션을 누르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페이드, 확대, 축소 등의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끝날 때 확대가 되게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오르골인가요? 얘가 움직이는 영상이 뒤에 있어서 확대가 되면서 얘가 이제 움직이는 영상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끝부분을 확대를 놓으면은 얘가 확대가 되면서 움직이는 영상이 그 이후에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시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아까 이 영상이 있을 때 소리가 나요. 이렇게. 근데 이 소리가 오히려 내가 음악을 넣게 되면 방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음소거를 이용해서 음을 소거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나는 이 음악을 소거하지는 않고 좀 줄이고자 한다면 음소거를 풀고 그 옆에 음량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조절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높게 조절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음량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런 표시 보이죠? 마름모 표시. 요게 이제 자물통이 잠겨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게 정품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요게 가능하다면 여기서 음량을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높이고 이런 식으로 효과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페이드.
페이드는 우리가 아는 그런 효과인데 간단히 말하면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 있죠. 영상에서 점점점 어두울 때 점점점 밝아지면서 나오는 게 페이드 인이고요. 만약에 끝나는 부분에 점점점 어두워지게 사라지게 한다면 페이드 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완료를 한번 해보면 이 영상만 다시 재생을 해보면 페이드 효과가 별로 안 보이네요. 그죠? 페이드 효과가 현재는 적용된 게 잘 안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그럼 넘어가고 여기 오디오 분리. 오디오 분리는 오디오를 분리해 버리는 건데요. 별로 뭐 쓸 일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동영상에서 소리만 빼내고 싶을 때 이 오디오 분리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비디오 부분과 오디오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자, 애니메이션 아까 봤고 특수효과. 특수효과의 경우는 효과를 다양하게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트로나 모션 분할과 같은 효과들이 있고요. 내가 만약에 두 분할로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두 분할을 설정해서 분할 화면으로 나오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저는 그냥 기본으로 놓을게요. 보정의 경우는 보통 이제 밝기 대비를 우리가 보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밝기나 대조, 채도 등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필터 효과를 주셔서 영상에다가 좀 더 분위기 있는 그런 영상 필터를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완료의 경우는 여기 있는 지금 선택한 이 클립에만 필터 효과를 주는 거라면 여기 옆에 체크의 경우는 모든 그 클립에 똑같은 필터 효과를 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속 볼까요? 배속이라는 거는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2배속, 4배속 내가 원하는 배속만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영상의 효과를 영상 자체가 흐리게 나오게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투명도 효과 같은 것도 가능하게 활용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자체에서는 적용된 게 크게 안 보이네요. 그죠? 자, 역방향 재생. 역방향 재생은 비디오를 뒤집어서 반대로 재생이 되게 하는 걸 역방향 재생이라고 하죠. 이런 효과를 주시게 된다면 반대로 이렇게 오르골이 돌아가는 것처럼 효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주는 것도 재밌어요. 처음에 영상은 정방향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는 효과가 지금 특수 효과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거 없앨게요. 잠시. 일단 정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다가 뒤에 있는 부분은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재밌는 어떤 효과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요거는 아까 역방향으로 해서 완료를 해보면 영상이 돌아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돼서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재생해 보는 것도 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효과일 거예요. 자, 일단 이 프로그램에서 좋은 점은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분할이라고 해서 분할하는 부분이 조금 더 편하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빨간색 선택바를 갖다 놓고 내가 여기부터 시작하겠다 한다면 여기부터를 누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끝내고 싶다면 여기까지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의 경우 특히나 로고 같은 경우겠죠. 여기다가 그림을 올려놓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누르면 굳이 우리가 끌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조금 더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편집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저번하고 기능들이 좀 비슷할 거라서 어렵지 않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점 있는 부분은 전환 효과를 말합니다. 일단 아까 여기를 눌렀을 때, 클립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클립에 대해 편집 툴이 나오고요. 완료를 눌러서 빠져나왔을 때는 이렇게 여기 사이에 점들이 보이죠. 이 점을 눌러서 여기 넘어가는 이런 전환 효과를 내가 마음에 드는 효과를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산 이유가 그때 당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전환 효과에서 이 그래픽으로 넘어가는 효과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설정을 하게 됐던 건데 그때 당시 제가 샀던 가격은 5,000원 조금 넘게 주고 샀었고요. 연고판이기 때문에 지금은 업데이트를 하고 가격도 올라서 10,000원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 연고판이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을 갈아도 계속해서 이 버전을 무료가 아니죠. 돈을 줬으니까 예, 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플이 좀 괜찮은 게 있으시면 나중에는 사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단하게 컷 편집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넣는 걸로 들어갈게요. 지금 한 번씩 컷 편집하시면서 질문사항들 질문 주세요. 이 영상을 하나 더 올릴 수는 없어요. 어떤 영상을 올리고자 하세요? 영상에다가 영상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PIP가 바로 그쪽인데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비디오나 이미지, GIF를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블로에서는 PIP는 움직이는 영상으로 올리는 거는 아마 자물통으로 잠겨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올리는 거는 전혀 문제는 없으실 거고 아마 비디오를 위에다 얹은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자물쇠가 있어서 무료 버전에서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약 없는 프로그램이 비타랑 캡컷 정도거든요. 걔네가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긴 해요. 저는 여러 개 올릴 수 있어요. 여기를 내가 만약 크기를 변경하고 싶어요. 그럼 크기 변경을 누르고 여기 부분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름모가 보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놓고 여기 이 부분은 다시 크기 변경을 눌러서 얘를 만약에 키워주게 된다면 보세요.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점점점 크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크기 변경을 할 때 내가 만약 회전도 하겠다. 그럼 회전해서 이렇게 돌려도 재밌어요. 요 정도 돌릴까요? 그러면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회전해서 나타나게 이런 식으로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이게 마름모가 자물통이 채워져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설명하기 아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자물통이 만약에 자물쇠가 없으면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밴믹스 할 때 아마 배웠었죠? 그 키프레임이라고. 그게 바로 요 기능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림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배경이 까만 채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배경을 만들 수 있었죠. 여기 보면은 배경이라는 데가 있고요. 컷 편집에서. 그럼 배경을 눌러서 그라데이션 패턴, 이미지 중에 내가 채워넣을 거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색상으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미지나 패턴으로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쁘고 좋은 패턴이 있다면 패턴을 깔아서 활용하시되 불투명도를 뭐 낮추거나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색상으로 넣어도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예쁜 이미지들 많으니까 혹시 쓰실 분들은
배경도 한번 깔아서 이쁘게 꾸며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네요. 불투명도를 낮추니까는 배경 색상이 좀 보이긴 한다. 그쵸? 패턴은 좀 그게 그렇구나. 어쨌든 아니면 여기 스포이드로 색깔을 이렇게 가져올까요? 그래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는 색깔을 뒤에다가 깐다. 이런 느낌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는 제가 쿵 울리는 비트 효과를 넣어볼까요? 이렇게 뭐 좀 정신은 없는데 네, 이렇게 효과를 넣으면은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쵸? 좀 정신은 없다. 그쵸? 비트 빼자. 정신없어. 기본에 없음. 그래서 컷 편집 한번 이쁘게 해보시고 화면 전환 효과도 터치하시면 화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 있고요. 여기서 전환 효과를 고르고 시간을 조절해주면 그 시간 동안 전환이 된다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얘는 예를 들어 여기서 크기 변경을 해서 변형을 하고 얘를 여기쯤 올 때 뭐 크기를 이렇게 위쪽이 보이게 한다든지 여기쯤 올 때 좀 더 위쪽이 보이게 한다든지 다 왔네? 해서 완료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이동하면서도 보이겠죠? 그래서 너무 정적이 나면은 좀 재미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좀 줘보시면서 작업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다 보신 분은 이제 배경음악도 넣어보시면 되는데 배경음악을 오디오의 배경음악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밑에는 뭐냐면 오디오 메뉴, 그래픽 메뉴, 글자 메뉴, PRP 메뉴, 효과 메뉴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밑으로 이렇게 굴려보면 그 메뉴들이 다 있고요. 여기서 그냥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메뉴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서 글자를 어떻게 넣어요? 라고 하면서 여기 글자 부분을 찍었는데 안 나왔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건 글자 메뉴 자체들이 보이게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글자를 넣으려면 실제로는 여기 옆에를 눌러야 넣어지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자, 어쨌든 지금은 오디오부터. 그래서 오디오 탭을 누르면 오디오와 관련된 배경음악, 효과음, 그리고 음성 녹음까지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배경음악을 넣고 싶은 부분에 배경음악을 터치해서 내가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음악을 선택하신 후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만약 마음에 들면 이거를 선택해서 체크. 요거는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서 내가 원하는 데다 갖다 놓을 수 있다 라는 거고, 소리가 있을 때 소리가 너무 큰 게 싫다면 음량을 조절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이용해서 소리가 점점 작아지거나 커지게 해줄 수도 있고요. 소리를 배속을 조절해서 만약에 빠른 템포로 하고 싶다면 배속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음악을 한번 넣어봤어요. 조금 더 낮출까, 음량은? 뭐 두고 가셨나 보네. 잠깐만요. 중간에 내가 효과음을 넣고 싶은 부분에 마찬가지로 빨간색 막대를 가져다 놔요. 그러고 알겠어요. 그럼 조금 기다릴게요. 자, 이번엔 효과음 해볼게요. 효과음을 클릭하시면 이제 효과음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생활음에 보시면 이런 가스레인지서부터 다양한 소리가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효과음을 쓰시면 되겠죠? 효과음, 예를 들어 사람의 뭐 아기 웃음, 뭐 이런 뭐 까꿍 이런 거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중간에 넣고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들리겠죠. 이렇게 요소를 터치하면 요게 보이는데 얘가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음성 녹음. 음성 녹음은 사람 목소리를 녹음하는 거죠. 음성 녹음을 누르고 녹음 버튼을 누르면 제 목소리가 1, 2, 3초 후에 이제 녹음이 될 겁니다. 지금 말하는 목소리는 블로 어플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목소리예요. 자, 중지해서 들어보자면 지금 말하는 목소리는 블로 어플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목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제 목소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배경음악, 효과음, 음성녹음 이렇게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 세 가지 잠시 살펴본 후에 그래픽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픽은 스티커와 프레임, 템플릿이 있습니다. 스티커는 저번에 이용한 거랑 비슷해요. 스티커를 넣는 거예요. 눌러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귀여운 스티커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 기본 ABC, 뭐 1, 2, 3 지칭 포인트 여러 가지 많죠. 예를 들어 이런 걸 골라서 되게 귀엽게 생겼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뭐 글을 적는다든지 이럴 때 활용해도 되겠죠. 이런 손가락이나 커서 모양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화살표 모양도 쓸만한 게 꽤 많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디까지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저는 그 버전이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지금 자물통이 잠겨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보시다시피 효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스티커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 모양이나 이런 평가 요거 있죠? 요런 것도 감정도 되게 다양하게 많아서 아마 활용하신다면 좀 유용하게 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스티커를 만약 선택했다면 요렇게 이동 표시와 어디까지 넣을 건지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 여기까지만 스티커를 넣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도 여기까지 바로 보이죠? 딱 누르면 거기까지로 잘려서 들어가고요. 요 스티커 자체에도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끝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얘가 축소가 되면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는 것도 내 맘대로 세팅이 가능하세요. 완료를 하면은 이렇게 스티커가 이제 들어갈 위치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프레임. 프레임은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눌러보면은 이렇게 테두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들을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골라서 끼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의 뭐 안에 이제 이미지가 나오게 한다든지, 그죠? 자, 템플릿은요, 눈이 내리는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글씨가 막 코딩이 되는 것 같이 한다든지 막 어느 부분에 이제 집중되게 하거나 막 불이 붙은 것처럼 하거나 이런 효과들을 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효과를 적용해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강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죠? 마음에 드는 효과를 발견했다면 체크. 그러고 이 효과가 내가 어디까지 나왔으면 좋겠는지 맞춰놓고 여기까지를 누르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템플릿도 중간중간에 그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 반짝반짝 다양한 효과들이 많아요. 반짝반짝은 이렇게 눈 내리거나 빵빵 터지거나, 사랑의 경우는 하트가 나오겠죠. 이렇게 네, 시즌 그리고 축제 이런 것들이 다 효과들로 있어요. 저번에 이제 크로마키에서 보여드렸던 환호하는 사람은 얘는 이렇게 그래픽으로 있네요. 자, 그래서 스티커, 프레임, 템플릿 한 번씩 소개해드렸고요. 사실 어려운 기능은 아니니까 제가 요거 조금만 기다렸다가 글자 이제 설명드릴까 하거든요. 지금 20분이니까 25분쯤에 글자 설명드릴게요. 자, 글자 탭을 눌러주시면 이제 글자에 관련된 탭들이 나와요. 자, 글자에서는 글자와 라벨, 자막이 있습니다. 저는 글자를 적고 싶어서 글자를 적을 위치에 빨간색 발을 갖다 놓았고요. 그 다음 글자를 누르면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전체, 기본, 크리스마스 등의 여러 탭들이 있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글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많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냥 기본 글씨체로 해볼게요. 자, 그럼 기본에서 내가 글씨 적고 싶은 모양을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텍스트 히어라고 생깁니다. 요거를 체크. 그리고 글씨의 위치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편집, 폰트, 글자 크기, 서식 보일 거예요. 편집을 누르면 글씨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옆에 X를 누르면 텍스트 히어가 지워지고 여기다 이제 글씨를 쓰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블로 어플을 이용한, 영어로 적을까요? VLO 어플을 이용한 영상 편집 이라고 제가 적었고요. 요거를 위쪽으로 올릴 거니까 끌어서 이렇게 내가 놓고 싶은 데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 글씨는 폰트로 가시면 글씨 폰트가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폰트를 고르면 되는데 폰트가 꽤나 많거든요. 그럼 진짜 마음에 드는 폰트는 여기 옆에 요거 보이죠? 요거 누르면 즐겨찾기로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추가해 놓은 글씨체인데 이 글씨체를 바로 누르면 바로 적용이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글자 크기는 우리가 직접 늘려도 되지만 글자 크기를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아마 유료 버전에서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선택하면 이 글자의 크기만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뭐 그런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옆에 서식이라는 부분을 눌러보면은 서식에서는 색깔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색깔을 예쁘게 잡아주시거나 그라데이션 패턴을 넣을 수가 있고요. 외곽선 테두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테두리의 두께를 설정해서 두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영상의 테두리 두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실 수가 있고요. 그림자도 설정 가능하고 강조나 간격에 대한 것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글자 간의 간격을 떨어뜨리거나 줄 간격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투명도와 애니메이션도 있죠. 그래서 이 글자에 애니메이션을 주겠다 하면은
이런 페이드나 전체 또는 끝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누르면 그런 애니메이션이 적용돼서 이렇게 나오겠죠? 완료하면 적용. 완료하면 완료. 자, 글자를 간단하게 넣어 보았고요. 글자에 대해서 또 내가 추가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막대를 가져다 놓고 글자를 또 누르면 글자가 추가가 됩니다. 이번엔 본문 글자를 제가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 텍스트 히어를 누르고 여기 있는 글씨를 수정을 할 건데 편집에 들어가서 글씨를 쓰면 되죠. 글씨를 적고 크기가 조금 줄어야 될 것 같아서 폰트 크기는 제가 적당하게 줄일게요. 마우스로 하려니까 더 힘들어서 그냥 손으로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크기가 적당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맞췄죠. 그리고 영상의 글씨 길이를 내가 이 정도에다 맞춰서 여기까지 나오게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완료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글씨체로 저 글씨 크기로 여기서부터 또 시작해서 글씨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선택이 돼 있을 때 옆으로 쭉 가보면 복제가 있어요. 이렇게 복제를 하면 영상에 글씨가 복제가 됐고 내가 복제해서 글씨가 또 시작하고자 하는 위치에 막대를 갖다 놓은 다음에 완료를 해서 글씨를 복제한 걸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하려면 편집 눌러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네, 마찬가지로 내가 얘를 복제할 거니까 적당한 위치에다가 놓고 복제. 그 다음에 여기를 또 편집해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적어서 글을 계속해서 이어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라벨을 좀 보여드릴게요. 라벨은 이렇게 라벨 표시로 나와요. 뭐 두 번 탭하기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약간 노트나 태그, 제목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라벨 표시로 이렇게 꾸며서 쓰실 수가 있는 그런 모양이죠. 이렇게 누르면 적용돼서 나오고 요거를 만약에 이용할 거면 체크. 그러고 여기다가 글을 쓸 때는 편집 눌러서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완료하면 이렇게 라벨이 붙겠죠. 그죠? 자, 그럼 자막. 자막은 자막이 인터뷰 자막 같은 경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런 자막에다가 쓰는 걸 말해요. 전체, 기본, 브이로그, 다이어리 등의 다양한 모양이 있고 누르면 이렇게 길게 자막이 나와서 여기다가 쓸 수 있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벨이나 자막을 많이 쓰진 않고요. 글자에서 거의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글자 부분 질문 받고 PIP 효과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PIP는 영상 위에다 영상이나 그림을 얹어 놓는 효과예요. 그래서 PIP를 누르면 이미지나 GIF, 비디오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 바를 내가
이미지를 얹어 놓고자 하는 곳 이런 데다가 놓고 이미지를 누르면 이미지를 얹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로고가 있다면 얘를 로고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로고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얘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달고 싶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누르면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로고가 들어갈 거예요. 크기를 조그만하게 해서 로고니까 요 위에다 올려볼까요? 크기 변경해서 만약에 맞추기 힘들면 여기서 조절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불투명도를 살짝 낮춰서 놓게 돼도 그럴싸한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리고 가끔 우리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요즘 저런 로고가 약간씩 움직이는 그런 로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운스나 뭐 스크롤 기능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서 맞춰줄 수가 있겠죠? 뭐 확대를 줄 수도 있을 거고. 그 나는 사진에 네. 하트 모양하고 네. 하트 안에만 사람만 딱 들어가게 할 수 없어요. 하트 안에만 사람이 딱 네. 들어가게요? 배경 없애가지고. 그거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미지를 들 때 어떤 뭐 물체를 하나 고를게요. 얘를 내가 만약에 크로마키를 한다 라고 한다면 크로마키로 요 배경을 없앤다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효과예요. 예, 효과가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지금 보면 약이 투명한 뚜껑이 있다 보니까 색깔이 배경하고 같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마키 영상이나 크로마키 배경을 하고 싶은 거는 모양을 좀 그러니까 배경을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나 초록색 같이 좀 깔끔한 배경에서 하시는 걸 추천해요. 글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일단 비디오에 있는 저번에 우리 가져왔던 이런 영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여기서는 이제 크로마키가 되겠죠. 요거는 제가 저번에 비타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장해서 네, 프로젝트에서 이제 불러와서 저장해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아까 전에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이 녹색 영상을 지우겠다. 그러면 이렇게 지워서 채도나 밝기 이런 거 조절을 해서 영상을 활용하시는 건 가능하겠죠.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하트 안에 하트만 딱 영역을 남겨놓거나 이런 거는 저번에 이제 비타 어플에서는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 마스크 기능이 얘는 없고요. 크로마키 정도로 있어서 아마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어플리는 블루 어플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어플이에요. 자, 그래서 PRP에는 이미지와 GIF, 비디오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 여기다 GIF를 넣겠다. 그러면 GIF를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블로스톡에 있는 GIF나 내가 가지고 있는 GIF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GIF가 있다면 그거를 선택해서 문자를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비디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자물쇠 처리가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자물쇠 처리돼 있는 거는 아마 지금은
활용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이미지는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집어넣거나 애니메이션 주시는 거를 얹어 놓는 거는 여기선 가능합니다. 지금 말하는 목소리는 요만큼만 나오게 할 거면 여기까지 놓고 PRP도 여기까지를 누르면 분할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부분만 내가 원하는 영상이 나오게 하는 게 가능하세요. 자, 이제 효과가 남았는데 효과는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설명할게요. 효과에서는 필터, 특수효과,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필터는 필터 효과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필터 효과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영상에 필터 효과가 설정이 돼서 나오죠. 만약에 이 효과를 선택을 했고 이 효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달겠다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눌러서 세팅을 해주시면 효과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필터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특수효과는 특수효과를 넣는 거예요. 여러가지 레트로나 모션 분할 등의 특수효과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모자이크는 모자이크 효과를 넣는 겁니다.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크기에 맞춰서 모자이크 효과를 설정을 해주시고 종류나 모양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크기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영상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모자이크가 처리돼야 된다면 영상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에 만약 여기쯤에서 모자이크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면 얘를 이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뭐랄까요? 마름모가 생기죠. 여기서도 또 내가 얘를 이쪽으로 좀 움직여서 놓는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마름모가 생기죠. 이렇게 모자이크에 그 키프레임을 조절해서 위치를 좀씩 바꿔서 변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는 이런 부분에 활용하시면 적당하실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기능을 모두 다 설명을 했고요. 이거를 다 완성을 했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추출하기가 있어요. 추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비디오나 GIF 자막 이렇게가 나오는데 비디오로 추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무료 버전은 광고 하나 보고 추출하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추출하기를 누르면 광고가 잠시 떠 있게 되고요. 그 광고가 끝난 후에 오른쪽 상단에 X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비디오 만드는 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용 중인 주요 기능이라고. 자, 요거 한번 올려보시는 것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B급 모양이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요. 여기 끝까지 가면은 다 올려질 거예요.